자, 분석학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학 첫 강의는 용량 분석입니다. 용량 분석에는 여러 가지 단원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는 중화 반응, 비수 반응, 산화 환원 반응, 킬레이트 반응, 침전 적정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화 반응부터 먼저 시작할 텐데, 중화 반응에서 이 약산의 유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약산의 유리 효과. 자, 이게 뭐냐면, 강산하고 만나면 약산이 유리가 된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탄산 나트륨하고 강산하고 만나죠. 그래서 약산이 나오고 또 강산이 만나서 약산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자, 다시 보시면 강산이 만나서 약산이 나오고, 자, 탄산이네요. 자, 탄산이 약산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산이라는 강산하고 중화 반응이 되면서 인산이라는 약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산을 만나서 약산이 나오는 거. 이게 약산의 유리 효과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자, 중화 공식.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NNV는 NNV다. 자,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N이 가수죠. 그 다음에 M은 농도, V는 부피입니다. 그래서 좌변의 NNV와 우변의 NNV를 똑같게 만드는, 자, 이게 중화 공식인데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예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C몰 농도인 황산 50ml를 200m몰 수소나 나트륨에게 중화시켰다. 자, 종점까지는 수소나 나트륨이 200m몰 쓰였는데, 자, 이때 부피가 얼마인지를 구해라.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요. 자, 좌변이 황산이에요. 그 다음에 우변이 수소나 나트륨입니다. 자, 황산은 수소가 2개이죠. 그래서 가수가 2개. 그 다음에 농도는 모르니까 C. 그 다음에 50m몰 쓰였으니까 자, 50을 곱해주고, 우변은 수소나 나트륨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나 나트륨은 OH가 하나죠. 그래서 가수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자, 200m몰이라고 했으니까 자, 몰로 환산을 시키면 0.2몰이 되죠. 그 다음에 수소나 나트륨의 부피. 자, 이렇게 해서 좌변과 우변을 똑같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예요. 자, 색깔 변화인데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칠레드, 그 다음에 메칠오렌지, 이거 3개의 색깔 변화를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자,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에서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 메칠레드와 메칠오렌지는 산성에서 빨간색이 된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무색에서 빨간색이 되는 거고, 나머지 2명은 황색에서 빨간색이 되는데, 자, 무색하고 황색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자, 황색과 무색도 잘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시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2번하고 6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NaOH 수용액인데, 자, 황산으로 적정을 했어요. 지시학은 페놀프탈레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성으로 점점 진행될 거니까 이 페놀프탈레인의 색깔이 적색에서 무색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6번. 똑같이 자, 황산으로 적정했는데 지시약이 메칠 오렌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황색에서 적색으로 가겠죠. 다음. 자, 이번에는 자, 팩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팩터가 뭐냐? 일단 우리가 시액을 쓸 때 시액에 표시된 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농도가 100%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불순물이 섞여서 뭐 100%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보다 농축이 돼서 100%보다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약에 표시된 농도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정을 해서 진짜 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짜 농도를 알기 위해 알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시액에 표시된 농도에다가 팩터를 곱하면 그 진짜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팩터를 표시할 때는 소수점 3자리까지만 쓰는 걸로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문제는 팩터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네요. 자, 이 팩터를 묻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자, 몰 비율로 구하면 거의 다 풀리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50m몰 염산 20ml를 사용했네요. 자, 여기에다가 100m몰 수산나트륨으로 적정을 했어요. 이때 10.05ml가 쓰였네요. 그러면 이 염산하고 수산나트륨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1대1로 반응을 하겠죠. 몰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뭐냐? 공식을 세우는데 자, 1대1이다. 이 공식을 세우고 몰 비율이 1대1이니까 좌변에는 실제 몰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염산의 몰수인데 염산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우리 그 표시된 그 농도 있죠? 표시된 농도에다가 자, 이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자, 밀리몰을 자, 환산시켜 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20ml 요거는 부피죠. 몰 농도에다가 팩터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염산의 몰 농도가 되죠. 몰수가 되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몰 농도에다가 팩터를 곱합니다. 그리고 부피를 구해요. 그러면 그 수산나트륨에 실제로 사용된 몰수가 구해지겠죠. 자, 이 몰 비율이 1대1로 될 때 그 팩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응량의 계산입니다. 대응량이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적정을 할 때 어떤 타겟을 냅두고 그 타겟에다가 표준액을 넣는데요. 그 표준액 1ml가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는 그 물질 아니면 표준시액에 몇 mg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표준액 1ml가 이 대상 물질의 몇 mg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대응량인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자, 보시면 자, 밑에는 탄산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염산입니다. 탄산 나트륨에 그 염산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염산을 떨어뜨리니까 이 염산이 표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염산을 떨어뜨리면서 적정을 해가면서 그 탄산 나트륨의 양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대응량의 문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이 몰비부터 구합시다. 자, 이 염산하고 이 탄산 나트륨은 이렇게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염산과 탄산 나트륨은 2대1로 반응하죠. 2대1몰. 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당량으로 환산하면은 염산은 1이고 탄산 나트륨은 2입니다. 당량은 그 몰비의 역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량은 몰비의 역수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 대응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몰비부터 구했어요. 몰비가 염산과 탄산 나트륨은 2대1로 반응한다. 자, 그러면 염산이 2만큼 반응할 때 탄산 나트륨은 1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대1이면 뭐 굳이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염산이 2일 때 탄산 나트륨이 1만큼 반응하니까 이 대응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2분의 1만큼 줄어들게 돼요. 몰수만큼 줄어듭니다. 자, 근데 애초에 염산을 우리가 1몰짜리 쓰지 않고 0.5몰짜리 썼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응량을 구할 때는 0.5만큼 줄어든 걸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1몰이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곱해도 되는데 염산을 0.5짜리를 썼으니까 대응량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이 2분의 1만큼 작았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탄산 나트륨의 분자량을 곱하면 이 염산
0.5몰에 해당하는 염산 1ml의 대응량은 계산을 하면은 26.5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역적정입니다. 대표적인 역적정 물질은 아스피린인데요. 자, 이 아스피린이 나오면 역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직접 적정이랑 역적정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직접 적정은 이 타겟으로 하는 이 목적 물질의 이 표준액을 바로 다이렉트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적정은 무엇이냐? 이 타겟하는 물질의 표준액이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적정과 직접 적정의 차이점. 직접 적정은 그 타겟의 표준액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것을 본 시험액이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액이 공시험액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공시험액은 뭔지 아시죠?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을 때 그냥 얼만큼 이 부피가 쓰이는지를 보는 것을 공시험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때 표준액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보는 그것이 본시험이고 그때의 부피를 본시험액 부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적정일 때는 한마디로 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험액이 본시험보다 부피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유량은 구하는 공식은 암기를 합시다. 자, 직접일 때는 대응량의 표준액의 팩터에다가 그 사용된 부피만큼을 곱해주는데, 이때는 본시험이 부피가 더 많이 사용되니까 본시험의 부피에서 공시험의 부피를 빼준 그 부피를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표준액의 팩터가 이 역적정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응량은 똑같고 이 표준액의 이 표준액의 팩터가 직접 적정일 때 계산하는 팩터하고 역적정일 때 계산하는 팩터하고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이 역적정에 쓰이는 이 표준액의 팩터는 반응 시액이 아니고 과량 투하한 반응액 중에서 미반응한 반응 시액과 반응하는 최종적으로 뷰렛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표준액의 팩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험이 아까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공시험에서 본시험을 빼주는 거고요. 다음 중화적정의 그리고 역적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아스피린인데요. 자, 이 아스피린은 중화적정도 되면서 역적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 잘 외워두시고요. 이 아스피린을 사용할 때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황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 아스피린의 함유량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목적 물질로 두고요. 자, 이 아스피린에다가 과량의 수산화 나트륨을 그냥 때려 넣습니다. 자, 이것을 반응 시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잉의 수산화 나트륨이 아스피린하고 반응을 한 후에 그 남은 미반응한 수산화 나트륨이 있겠죠. 자, 이것을 황산이랑 적정을 시키는 거예요. 황산이랑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산은 미반응한 수산화 나트륨에 적정할 때 쓰이는 물질이고 이것을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아까 직접 적정이랑은 좀 다르죠. 직접 적정은 반응 물질이랑 그냥 표준액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반응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역적정은 반응물에 반응 시액을 넣고 과량의 반응 시액을 넣고 그 반응하지 않은 반응 시액을 또 다른 최종적으로 황산이라든지 뭐 다른 뭐 물질이 있겠죠. 최종적으로 쓰이는 표준액과 미반응한 이 반응 시액하고 반응을 시켜서 얼만큼 반응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게 역적정입니다. 자, 식으로 설명드리면 자, 아스피린 있죠. 여기에 과량의 반응 시액인 수산나트륨을 떨어뜨려요. 그럼 뭐가 막 생기겠죠. 이렇게 막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 반응이 다 마치고 나서 안 쓰인 수산나트륨이 있겠죠. 쓰이지 않은 수산나트륨 거기에 황산을 붓습니다. 황산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을 하는데 얼만큼 적정했는지, 얼만큼 적정이 되었고 얼만큼 적정이 되지 않았는지 자, 이것을 보는 게 역적정이고요.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역적정이라는 것은 자, 반응 물질, 목표 물질이죠. 우리가 이 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스피린의 양을 알고 싶은 건데 자, 여기다가 과잉의 수산나트륨을 때려 붓습니다. 이제 반응 시액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산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시약은 페노프탈렌이 썼네요. 그러면 염기성이니까 적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 황산이라는 최종 표준액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염기성이 산성이 되면서 이 페노프탈렌 지시약이 색깔이 무색으로 바뀌겠죠. 딱 이 종점, 이거를 이제 무색으로 바뀌는 점을 종점이라고 하고 이때 쓰이는 그 부피 그리고 공시험액의 부피 이것을 구한 다음에 공시험액의 부피에서 본시험액의 부피를 빼고 그 부피만큼을 사용해서 계산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자, 역적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직접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전체적인 반응에서 NaOH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때 투입된 부피를 공시험액의 부피라고 합니다. NaOH가 없을 때 NaOH가 없으니까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만큼 이 황산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근데 NaOH가 있다면 이 반응에서 NaOH가 있다면 자, 어느 정도의 NaOH는 아스피린하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이 미반응한 액으로 남겠죠. 자, 요게 황산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V고 그래서 이 V0에서 V만큼 뺀 이 부피를 알고 싶은 거예요. V0에서 V만큼 뺀 실제로 아스피린하고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 자, 이게 바로 역적정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에서 자, 아스피린 나왔네요. 그러면 뭐다? 역적정이면서 중화적정이다 라는 거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자, 뭐 문제를 읽어보면 뭐 아스피린을 뭐 건조해서 뭐 측량하고 뭐 수산나트륨을 가했네요. 수산나트륨을 가했고 그 다음에 뭐 서서히 끓이고 그 다음에 자, 과잉 나왔죠.
이 과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역적정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량의 수나트륨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황산으로 적정을 했다. 라는 이 역적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때 1번 아스피린의 분자량은 180일 때 빈칸 대응량을 맞춰보세요 라는 거네요. 아까 대응량 계산하는 법 배웠죠? 자변이 0.5였으니까 0.5몰 곱하기 자, 몰 비율은 어떻게 반응하죠? 몰 비율은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아스피린과 자, NaOH 자, 아스피린과 NaOH의 몰 비율은 1대 2몰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시고요. 자, 아스피린과 수산나트륨의 몰 비율이 1대 2몰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몰을 곱해야 되죠. 자, 이게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이 더 적으니까 2분의 1만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스피린의 분자량인 180 곱하면 최종적으로 45가 나오게 됩니다. 자, 45. 자, 그 다음에 2번. 자, 밑줄 친 자, A의 이 부분의 말은 이 부분의 측량한 아스피린은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맞을까요? 아니죠. 거의 모든 물질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순수한 그런 반응은 순수한 그 물질은 거의 없고 불순물은 어느 물질이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비의 조작에서 정확히 취하는 그 유리 기구는 메스 플라스크다. 자, 이거 아니죠. 뭐든지 이 객관식 문제에서 정확히 무엇인가 취하는 기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홀피펫이 답입니다. 자, 홀피펫 외워두시고요. 자, 4번. 자, 직접 적정이야. 아니죠? 자, 아스피린 나왔으니까 뭐죠? 역적정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시험이 많다. 맞나요? 아, 공시험보다 본시험이 더 많다. 맞나요? 아니죠? 공시험이 더 많죠?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거고. 자, 6번. 종점은 페노프탈레인이 적색이 없어지는 지점이다. 맞나요? 자, 황산으로 우리가 적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산으로 진행되니까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이 되겠죠. 맞는 거고. 자, 7번.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자, 함량의 공식은 이거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함량은 그 밑에다 쓸게요. 자, 분자가 그 반응물의 함유량이고 자, 분모는 채취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피린을 몇 그램 펐어요. 이게 채취량이 되는 거죠. 그게 분모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그 아스피린의 함유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아스피린의 함유량 우리 아까 배웠었죠. 역적정에서 함유량 공식 뭐였죠? 자, 함유량 공식은 대응량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액의 팩터 그 다음에 역적정이니까 V제로가 더 많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표준액의 팩터가 직접 적정일 때 팩터하고 역적정일 때 팩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표준액의 팩터는 황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황산. 황산의 팩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 적정이랑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이 맞냐 틀리냐를 보자면 자, 45가 대응량 맞죠? 자, 그 다음에 역적정이니까 V0가 더 커야 되는 거 맞고, 자, 팩터가 두 번 곱해지면 안 되죠. 한 번 곱해줘야 되는데 어떤 팩터가 곱해줘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역적정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떨어뜨리는 황산의 팩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F1이 황산의 팩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쓰면 안 되고, 자, 분모는 그 아스피린의 채취량인데 요게 그람 단위니까 미리그람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00을 곱해주고. 자, 그래서 7번은 틀린 거고. 자, 8번 0.25몰의 황산 대신에 0.5몰의 염산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역적정은 이 미반응한 NaOH랑 아까 반응에서 보면은 황산에 쓰였죠. 황산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황산 대신에 염산을 써도 되냐? 네, 써도 되죠. 어차피 수산나트륨이랑 산이랑 반응하는 그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황산 대신 염산을 사용해도 됩니다. 대신 황산은 2가죠. 그 다음에 염산은 1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농도가 그만큼 보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은 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9번하고 10번. 자, 9번. 자, C의 조작. C의 조작이 뭐죠? 자, C의 조작은 10분간 뭐 서서히 끓인다라는 얘기죠. 자, 이 서서히 끓이는 이유는 자, 아스피린의 가수분해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 이 맞는 말입니다. 암기하시고요. 자, 10번. 공시험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수산나트륨에게 녹아든다. 그런 녹아드는 영향을 보정할 수 있다. 공시험에 의해서. 공시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녹아드는 그 영향을 보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